자,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각각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남측에서 가는 모양을 보면 이 상당히 큰 한마디로 틀을 준비해 놓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앞서서 선언을 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은 남측과 북측이 선언한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현 정권은 노벨상을 포기했다. 즉 추진위원회라고 똘마니들이 하겠다 한 걸 못하게 했다. 못하게 해야죠. 하라 그러면 그건 뭐 놔놓으면 현 정권이 주도하는 거니까. 근데 하지 말아 했다고 하루 만에 안 하는 거 보면 똘마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대한 플랜을 꾸미고 있어요. 한국이 북한과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를 한국과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 비핵화가 진행될 때를 가정해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 더 나아가지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미북이 수교한다. 그리고 평양에 대사관을 놓는다. 그럴 때 주한미군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북한한테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제재 압박을 이제는 해제하고 북한에다가 단계별로 보상을 해줄 거냐 하는 계획까지 다 짜고 있답니다. 그러니 개성페이라는 말이 나오고 벌써 북한에 돈을 주는 101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언론에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정권이 하는 부분 중에서 겉으로 살짝 맛보기로 던지는 부분만 보고 알고 있는 거고 물밑으로는 벌써 수백 킬로 앞에까지 가버렸어요. 자기들은. 그리고 북한하고 이야기 다 합니다. 지금 3월 29일 날 지금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지만은 회담에서 뭐 한 몇 시간 만에 남북이 서로 그냥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요. 북한이 김정은이한테 허락 안 받고 한국과 상대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합의가 나올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까? 결국은 물밑에서 이미 합의가 다 끝났고 그걸 회담에서는 형식적으로 딱 문 닫고 들어가면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지난번에 대접은 어땠냐, 식사는 맛있더냐, 잠은 잘 잤냐, 뭐 요즘 잘이냐 하고 노닥거리다가 그 다음에 회담 몇 시간 했다고 써놓은 발표문 읽을 겁니다. 실상은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 실상과 허상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 갑자기 지금 패럴림픽까지 끝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평양에서 한국 가수 10팀이 가서 공연을 한대요. 그런데 언제 올림픽을 하고 패럴림픽을 한다고 협상을 하고 예술단 모임을 할 때 한국도 북한 간다 말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까지 이야기하면 너네들 그 뒤에 계획까지 다 잡아놨나? 없다가 갑자기 윤상이 단장으로 평양 공연한다. 북한하고 협상도 안 해요.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상이 이름이 윤씨냐 이윤상이냐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재밌는 꼴도 벌어졌는데 그러더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윤상이하고 현송월이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요. 아니 발표를 해놓고 만나지 않았어요? 누구 간다까지 나왔잖아요. 조용필이 간다. 예? 가수 무슨 서현이 간다. 그것까지 다 놓은 다음에 협상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미 북한의 예술단이 무슨 오니 안 오니 협상할 때 이거부터 이 다음 계까지도 다 협상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이산가족 상봉이니 뭐 이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해 놓은 걸 지금 한 개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북한이 뭐라고 말을 하거나 둘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남측이 북한에 이 사람이 가고 단장이 누구고 그 다음에 협상이 될 거다 하면서 가수 누가 간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지금 북한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진행될 모든 부분을 다 짜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미북 정상회담의 카테고리를 범위를 딱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일단 제재 압박을 해제하고 이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국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을 열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 쭉 짜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촘촘하게 이거를 짜는 만큼 여기에 상응해서 나와야 될 말이 뭡니까? 비핵화지요. 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이 원하는 거죠. 다 이쪽 종목은요. 그러면 북한이 끓이고 있는 비핵화, ICBM 문제에 대해서 ICBM은 또 한국은 그건 우리 거 아니니까 미국하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미국은 북한하고 이야기할 때 자, ICBM만 없애고 중단거리는 우리 거 아니니까 넌 그건 한국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평화협정 종전선언만큼 촘촘하게 하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던져줄 보따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추상적인 전혀 디테일하지도 않고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비핵화를 가는 조건으로 이런 걸 던져주겠다고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비핵화를 핑계로 북한에 선물 보따리 주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 체제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걸 제가 이 정권한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뭐가 우선순위냐는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비핵화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던져주고 싶은 선물 보따리 종합 선물 세트에 5만 개 다 들어있어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가 포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북한 실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네들 핵무기 몇 개 있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인 플루토늄이 몇 킬로 있냐?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고농축 우라늄이 몇 개 있냐? 너는 핵무기를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가 몇 개 있냐? 너네들 원심 분리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 분리기가 몇 개 있냐?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의 용량의 핵무기를 몇 개 완성해서 어디 놔두고 있냐? 너네들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대가 몇 개 있냐? 너네들 ICBM에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고 킬로별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총 몇 개 있냐? 이거 현황을 내놔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를 말하려면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는 너네들하고 비핵화를 안 한다고 하면 선물 보따리는 접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점부터 묻고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 안 만나야죠. 그런데 이 정권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실제로 한국하고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북한의 입장인 채 만나느라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풀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면역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남북 공동번영 북한의 비핵화 때는 단계적인 보상 메시지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포스트 비핵화라는 것은 뭡니까? 비핵화가 되고 난 이후의 구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는 북한이 막연히 비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줄 선물들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문 정권의 태도를 보면 비핵화에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전혀 문제 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있고 선물 보따리만 이렇게 했다면 이 제목도 잘못된 게 포스트 비핵화가 아니라 프리 비핵화, 즉 비핵화를 하기 전에 던져줘야 될 선물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미, 북 간의 교역, 개성공단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선물 보따리를 미국 보고 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끓이면 그러면 우리가 줘도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국 주도로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남북미 종전선언 후에 중국이 추인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29일 날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항상 보세요. 문정인이 말하고 있으면 쪼맨 뒤에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북한하고 상당히 짜고 북이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짜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짜려면 다 짜야지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하게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핵화는 지금 전혀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줄 선물 보따리나 북한이 원하는 식의 평화체제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문정인이가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북일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유럽식 통일은 아니어도 유럽연합식 통일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자기 고향 제주도에서 17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정인은 위기를 넘어 평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5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남북은 성공적일 것이다. 실패가 된다면 김정은 트럼프의 성격이 예상이 안 된다. 북한은 도발로 나올 거고 군사행동을 실시해 긴장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군사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겁을 주고 있지요. 유럽연합식 통일이라 북한하고. 자, 북한을 다 미겨 살리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핵은 저들은 비핵화를 형식적으로 말하지만은 핵을 없앨 방법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진짜 핵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1.5 트랙이나 뭐 핀란드 이런 데서 나온 북한 측 인물들은 가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만 이해를 하면서 비핵화는 덮어놓고 지금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넣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넣고 북미 수교하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다루고 거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평화협정 체제안을 이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끝날 수 없는
수십 년이 걸릴 북한의 지연한 비핵화를 마치 선언만 하면 끝날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선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선언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선언으로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을 끝낸 것은 사실상 북한이 가장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라는 포석이지요. 자, 정전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종전을 원하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 ICBM 카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화체제를 들어주면 그거는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외상으로 다 던져주는 거고 북한은 자기 카드를 가지고 여전히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기자들이 이게 트럼프와 이야기된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요, 완전히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어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치된 대응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한마디로 뜬금없는 원칙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상의를 하지 않고 너네 마음대로 그걸 발표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몰아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간 대화를 시사했다며 3자 대화 언급은 또 금시초문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은 미북 핵회담이 발표된 이래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지 않는 속에서 한국은 모종의 라인을 통해서 북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가고 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온갖 합의들을 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놓고 미국이 거기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 한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비핵화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미국에 이야기했던 원칙론적인 발언 이상은 전혀 안 할 거예요. 왜? 나중에 미국과 만날 때 북한이 쓸 카드를 한국한테 써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북한이 내놓을 선물이 없어져서 회담이 깨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는 비핵화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한국은 말로 북한의 비핵화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을 하고 해줄 보따리는 다 챙겨서 북한에 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북한에 내놓을 카드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정권이 북한의 햇볕 정책을 구사하고 이 노무현 정권이 14 정상회담을 통해서 별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뒤에 다 허지부지 돼버리고 그들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스톱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해 한국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은 채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북한에 무엇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잘못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 투표로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개헌 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짓을 반복하고 또 깨지고 또 위기가 오고 터주고 쏟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대선 때 국민들 앞에 자세히 다 하고 투표를 했더라면 과연 이 정권이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권이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 잡았다고 네 마음대로 북한에 가서 선물 보따리 던져주다가는 탄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비 맞은 중처럼 그냥 구스렁구스렁 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 정권 잡았다고 해야 될 거는 슬쩍 덮어버리고 비핵화는 안 해야 될 일을 다 들어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몫을 박아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큰 후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